안녕하세요. 시녀정보시대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재혼 가정의 현실을 다룬 내용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재혼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아픔과 갈등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정순 씨처럼 남편과 사별 후 새로운 인연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되면서 상대방의 자녀들을 친자식처럼 키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과연 그 사랑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것으로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조금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마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순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정순은 거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65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8년이 흘렀다. 처음 몇 년은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겨웠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정순아, 준비됐어? 강호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다. 네, 금방 나갈게요. 정순은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강호의 두 자녀를 정식으로 만나는 날이었다. 큰딸 미영이는 42, 막내 아들 준호는 39. 모두 성인이지만 아버지의 재혼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순은 알고 있었다. 강호와 처음 만난 것은 동네 경로당에서였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도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되면서 대화가 시작됐다. 강호 역시 아내를 잃은 지 5년이 된 호랍이었다.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커요. 강호가 차를 몰며 말했다. 갑작스러운 얘기라서. 당연하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정수는 강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이미 두 남매가 와 있었다. 미영은 정순을 보자 억지로 만든 듯한 미소를 지었고 준호는 인사도 대충 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정순이 정중히 인사했다. 네. 안녕하세요. 미영의 대답은 어색했다. 식사 내내 분위기는 어색했다. 준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미영은 아버지에게만 대화를 집중했다. 정순은 그들의 마음을 이해했다. 누구든 아버지의 새로운 연인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 터였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알려주세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기회가 되면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요. 미영이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준호는 된장찌개를 좋아해요. 엄마가 끓여주던 그런 걸로요. 그 말에 준호가 처음으로 정순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그리움과 경계심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강호가 미안하다고 했지만 정순은 괜찮다고 답했다. 오히려 이 정도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서로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날 밤 정순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강호의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사랑하겠다고. 비록 늦은 나이의 만남이지만 진심으로 다가가면 언젠가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다. 결혼 후 6개월이 지나자 정순은 강호의 아이들이 생각보다 어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긴장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데 큰딸 지연이 30살, 막내 민수가 28이었다.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나이였다. 지연이가 회사에서 야근이 많다고 하네요. 강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럼 도시락을 싸드리죠.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는 집밥이 낫잖아요. 정수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다음 날부터 정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쌌다. 지연이 좋아할 만한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예쁜 도시락통에 담았다. 처음에 지연은 괜찮다며 사양했지만 정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회사 앞까지 갈 일이 있어서요. 그냥 받아주세요. 정수는 자연스럽게 말하며 도시락을 건넸다. 일주일이 지나자 지연의 태도가 조금씩 변했다. 정순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 맛있어요 라는 말을 강호를 통해 전해 들었을 때 정순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민수는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생활비가 빠듯했다. 강호는 자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아이들 뒷바라지가 쉽지 않았다. 학비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순이 조용히 말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당신 돈까지 쓸 수는.
강호가 손을 저었다. 가족인데 뭘 그러세요? 제가 평생 모아둔 돈인데 이럴 때 쓰는 거 아니겠어요? 정수는 자신의 적금을 깨서 민수의 학비를 지원했다.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과 평생 검소하게 살며 모은 돈이었지만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 민수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정순을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지연도 마찬가지였다. 정순이 감기에 걸렸을 때 죽을 끓여다 준 것은 지연이었다. 3년 후 지연이 결혼을 발표했다. 회사 동료와 사귀어온 지 2년 만이었다. 혼수 준비가 걱정이에요. 강호가 한숨을 쉬었다. 요즘 결혼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제가 다 준비해 드릴게요. 정수는 단호했다. 어머니, 지연이 눈시울을 붉혔다. 친엄마라면 당연히 해주실 일이잖아요. 제가 지연이 엄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수는 지연과 함께 백화점을 돌며 이불, 그릇, 가전제품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골랐다. 지연의 취향을 물어보고 신랑 집 분위기에 맞는 것들로 선택했다. 한복도 맞춰주고 예단도 준비했다. 결혼식 당일 정수는 지연의 손을 잡고 울었다. 친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이 이런 것일까 싶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친엄마보다 더 잘해주셨어요. 지연이 정순을 꼭 안았다. 그 순간 정수는 깨달았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정성과 사랑으로 쌓아 올린 정은 그 어떤 것보다 깊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민수도 대학원을 무사히 마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가족들은 정순을 중심으로 더욱 단단해져 갔다. 지연의 결혼 1년 후 평온했던 일상에 예상치 못한 파문이 일었다. 어느 날 저녁 강훈의 집 문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한때 미인이었을 법한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얼굴에 새겨져 있었다. 영숙이야? 강호가 문을 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오랜만이야, 여보. 영숙이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애들은 어디 있어? 정수는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지연과 민수의 친엄마. 15년 전 갑자기 사라진 그 여자가 돌아온 것이었다. 엄마, 회사에서 막 돌아온 민수가 현관에서 얼어붙었다.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수야, 많이 컸구나. 엄마가 늦었지? 왜 지금 와?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연도 급히 달려왔다. 전화를 받고 서둘러 온 모양이었다. 정말 엄마예요? 지연아, 내 딸.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어. 영숙이 지연을 안으려 했지만 지연은 한 발 물러섰다.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다. 영숙은 자신이 왜 떠났는지,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설명했다. 사업 실패로 빚에 쫓겨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두고 떠났다고, 15년 동안 돈을 모으느라 연락도 못했다고 했다. 이제 다 정리됐어. 내가 진짜 엄마야. 우리 다시 함께 살자. 영숙이 간절히 말했다. 정수는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자신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며칠 후 영숙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연을 따로 불러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말했다. 지연아, 엄마가 서울에 빌딩 하나 사놨어. 내 이름으로 해줄게. 그리고 민수도 사업 자금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지연은 당황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내가 15년 동안 못해준 걸 다 해주고 싶어. 너희는 내 친자식이잖아. 혈육이야. 민수에게도 비슷한 제안을 했다. 내가 창업하고 싶어 한다며? 자금 걱정 말고 해봐. 엄마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줄게. 영숙의 말에는 묘한 힘이 있었다. 그 정순이란 사람은 남이야. 아무리 잘해줘도 친엄마를 대신할 수는 없어.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라고. 지연과 민수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15년간 그리워했던 엄마가 돌아왔고 게다가 경제적인 도움까지 제안하고 있었다. 정순에 대한 고마움은 여전했지만 친엄마라는 존재는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였다. 우리 새 집으로 이사하자. 새 식구만. 영숙이 결정타를 날렸다. 정수는 아이들의 변화를 느꼈다. 예전만큼 자주 오지 않았고 와도 어색한 분위기였다. 강우는 중간에서 괴로워했다. 정순아, 미안해. 아이들이. 괜찮아요. 친엄마가 돌아왔으니까요. 정수는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렸다. 15년간 정성으로 키운 아이들이
재산을 앞세운 친엄마에게 마음이 기울어가는 모습을 보며 정수는 처음으로 절망감을 느꼈다. 그날은 정순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다. 저녁 무렵 지연과 민수가 함께 집을 찾아왔다. 평소와 달리 둘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지연이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정수는 반갑게 웃으며 맞이했다. 그래, 앉아. 뭘 좀 해줄까? 너희가 좋아하는 호떡이라도 부쳐줄게. 아니에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민수가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거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정수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밝은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동안 지연이 입을 열었다가 멈췄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지연아, 천천히 해. 정순이 다정하게 말했다. 우리 친엄마 곁으로 가기로 했어요. 지연의 말이 정순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뭐라고? 정수는 제대로 듣지 못한 것처럼 되물었다. 민수가 이어받았다. 15년 동안 기다려온 친엄마잖아요. 이제 돌아오셨으니까. 우리는 친엄마와 함께 살려고 해요. 정순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가 해주신 모든 것들 평생 잊지 않을게요. 고마웠다고?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연아, 너 결혼할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친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이라고. 알아요. 그래서 더 죄송해요. 하지만 지연이 눈물을 훔쳤다. 친엄마는 다르잖아요. 혈육이니까요. 혈육. 정순이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절망이 담겨 있었다. 15년 동안 어디 있던 혈육이? 민수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 이제 정순 씨도 아니고 그냥 어머니구나. 정순이 서러운 웃음을 지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마라고 불렀는데. 정순 어머니. 지연이 정정했다. 우리가 나쁜 건 알아요. 하지만 친엄마가 돌아오셨잖아요. 친엄마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나는 필요 없다는 거지. 정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런 게 아니라 민수가 변명하려 했다. 그럼 뭐야? 15년 동안 내가 뭘 했는데? 정순이 일어나며 소리쳤다. 새벽마다 도시락 싸주고 학비 대주고 아플 때 밤새 간병하고. 그게 다 뭐였어? 지연과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연이 결혼할 때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아? 내 딸을 시집 보낸다고 생각했거든. 정순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난남이었다고? 정순 어머니. 지연이 울먹였다. 이제 와서 우는 건 뭐야? 죄송하다고? 고마웠다고? 정순이 주저앉으며 흐느꼈다. 내 평생을 뭘로 봤어? 그 순간 강호가 들어왔다. 상황을 파악한 그는 아이들을 노려봤다.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냐? 아빠, 우리도 힘들어요. 민수가 말했다. 친엄마와 정순 어머니 사이에서. 힘들긴 누가 힘들어? 강호가 소리쳤다.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 정순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들에게서 그동안 고마웠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지연과 민수가 떠난 지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법원에서 조정 신청서가 날아온 것이었다. 영숙이 정순을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무슨 소리야? 강호가 서류를 들고 분노했다. 정순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영숙의 주장은 황당했다. 자신이 없는 동안 정순이 부당하게 가족 재산을 차지했으니 반환하라는 것이었다. 정순이 지연의 혼수와 민수의 학기로 사용한 돈까지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애들 뒷바라지한 게 죄가 되나? 강호가 변호사와 상담하며 황당해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지연과 민수가 엄마 편에 서서 증언하겠다고 나선 것이었다. 첫 번째 조정 기일. 정수는 법원에 홀로 앉아 있었다. 건너편에는 영숙과 함께 온 지연, 민수가 있었다.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적이 되어 마주 앉은 상황이었다. 정순 씨가 우리 가족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영숙의 변호사가 말했다. 가족을 위해 쓴 돈인데 무단 사용이라니. 강우가 화를 냈다. 조정관이 지연에게 물었다. 당시 정순 씨의 도움을 받으셨나요?
지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네. 하지만 그건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니라. 지연아, 정순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외쳤다. 민수도 증언했다. 정순 씨가 일방적으로 해준 일이에요. 저희는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 말에 정순은 의자에서 일어나 비틀거렸다. 강호가 부축했지만 정순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렇게 생각했구나.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일방적이었다고. 두 번째 조정에서 영숙은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다. 정순 씨는 남의 가족에 끼어든 거예요. 15년 동안 제가 없다고 해서 주인 행세를 한 거죠. 주인 행세? 정순이 조용히 말했다. 내가 주인 행세를 했다고? 그렇지 않나요? 애들 앞에서 엄마 노릇하면서 은혜를 팔았잖아요. 정순은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다. 15년간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이 은혜팔이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허무해졌다. 3번째 조정일. 정순은 변호사 없이 홀로 나타났다. 포기하겠습니다. 정순이 조용히 말했다. 정순아, 강호가 놀랐다. 모든 걸 돌려드리겠어요. 혼수비용, 학비, 생활비 다 계산해서 드릴게요. 조정관이 확인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정순은 지연과 민수를 바라봤다. 대신 한 가지만 묻고 싶어요. 지연과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15년 동안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 그것만큼은 믿어주겠니? 침묵이 흘렀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알겠구나. 정순이 씁쓸하게 웃었다. 핏줄을 이길 수는 없구나. 하지만 내 진심만큼은 거짓이 아니었다. 정순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호 씨, 미안해요. 당신 가족을 흔들어서. 정순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이제 끝이에요. 정순이 마지막으로 지연과 민수를 바라봤다. 행복하게 사세요. 법원을 나서는 정순의 뒷모습은 작고 쓸쓸했다. 강호가 뒤따라 나왔지만 정순은 돌아보지 않았다. 15년간 쌓아온 사랑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자리에는 깊은 상처만이 남았다. 그날 밤 정순은 혼자 앉아 지연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사랑은 진심이었는데 왜 이런 결말을 맞아야 하는 걸까? 재혼다정에서 벌어지는 이런 아픈 현실은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혈연이 아닌 가족 관계에서 진정한 사랑과 헌신을 보여준 정순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의 가슴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정순이 15년간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은 진정한 모성애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친자식이 아니라고 해서 덜 사랑한 것도 아니고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던 그 마음이 결국 배신으로 돌아온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특히 재산을 미끼로 나타난 친엄마에게 쉽게 마음이 기운 지연과 민수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의 이기적인 면과 혈연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15년간 받은 사랑보다 당장의 이익을 택한 그들의 선택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단순히 비극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순의 진심 어린 사랑과 헌신은 분명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 사랑이 배신으로 돌아왔지만 15년간 보여준 그녀의 모성애는 거짓이 아니었고 그 자체로 숭고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재혼다정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과의 관계에서 진심을 다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픔, 혈연과 정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녀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입니다. 핏줄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나눈 시간과 진심 어린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함부로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정순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지연과 민수의 마음도 이해가 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따뜻한 관심과 이해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되는 것은 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정성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